네와 세라믹, 이는 가마와 로켓의 극한열을 견디는 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디테일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재료들이 그냥 녹아버리거나 증발해버릴 정도의 극한 온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네와 세라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업이 작동하고 우주 탐사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한 숨은 영웅들입니다. 여러분은 금속을 섭씨 15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녹일 수 있는 방법이나 로켓이 불길에 휩싸여 분해되지 않고 대기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해답은 바로 이 놀라운 소재들에 있습니다. 하지만 네와 세라믹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강철이 액체로 변할 정도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극한의 열 속에서도 기계적,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소재를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네와 세라믹이 하는 일입니다. 이 소재들은 산업용 가마, 화학 반응기,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을 보호하는 열 차폐막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산업 문명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재들은 파괴적인 열과 구조적 완전성 사이의 마지막 장벽으로 필수적인 공정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소재들은 어떻게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소재들은 무엇이 그렇게 특별해서 대부분의 다른 소재들이 분해될 만한 조건도 견딜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이 소재들의 원자 구조와 그것을 이루는 화학 결합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재료공학이 물리학과 화학과 만나 진정한 내열 슈퍼히어로를 만들어냅니다. 금속은 전자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금속 결합이 특징인 반면 네와 세라믹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또는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나, 실리카, 마그네시아와 같은 물질들은 많은 네와 세라믹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에서 원자들은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이온 결합에서는 전자가 이동하여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성되고 이들이 강하게 서로 끌어당기면서 단단하고 질서정연한 결정 구조를 형성합니다. 실리카와 같은 공유 결합에서는 원자들이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전자를 공유하여 방향성이 뚜렷하고 매우 강한 결합을 만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합이 금속 결합보다 열에 더 강한 걸까요?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금속의 전자구름을 흐트러뜨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금속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들이 더 격렬하게 진동해서 결합이 약해지고 그 결과 원자 평면들이 서로 미끄러질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강도가 감소하고 결국에는 융해에 이르게 됩니다. 세라믹에서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강성 때문에 열로 인해 강한 진동이 발생해도 원자들이 단단히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속에 비유할 수 있는 느슨한 고리사슬과 세라믹에 비유할 수 있는 용접된 격자 구조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격자 구조를 분해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높은 결합 에너지가 세라믹 내열성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이제 화학 결합의 강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세라믹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도 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나는 약 2072도씨의 융점을 가지고 있고 마그네시아는 더욱 인상적으로 약 2800도씨에서 녹습니다. 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강철조차도 약 1500도씨에서 녹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융점이 높을까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강도를 극복하고 결정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열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원자들이 결정 격자 내에 고정된 위치에서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해 액체 상태가 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열적 안정성은 금속이 이미 끓어오르는 액체가 된 환경에서도 내화 세라믹은 여전히 고체 상태로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하며 형태와 기능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화 세라믹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낮은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와트 퍼 미터 켈빈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고리와 같은 금속은 미터 켈빈당 400와트의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고 알루미늄은 약 미터 켈빈당 200와트의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뛰어난 열 전도체가 됩니다. 반면 내화 세라믹은 미터 켈빈당 0.5에서 5와트 정도로 훨씬 낮은 값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고체에서 열이 전달은 주로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일어납니다. 하나는 원자 격자의 진동, 즉 포논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전자의 움직임입니다. 금속에서는 자유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매우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세라믹에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자유전자가 없습니다. 열의 전달은 거의 전적으로 결정 격자 내에서 원자들의 양자화된 진동의 전파에 의존합니다. 세라믹의 복잡하고 종종 무질서한 결정 구조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결함과 불순물을 포함하여 이러한 포논의 효율적인 전달에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원자 진동은 많은 장애물을 만나 산란되며 이로 인해 에너지가 재료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열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능력은 가마의 외부나 로켓의 구조를 내부 또는 외부의 열로부터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점은 팽창입니다. 어떤 재료가 가열될 때 매우 빠르게 팽창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재료가 제한되어 있거나 서로 다른 부분이 서로 다른 속도로 가열된다면 내부 응력이 너무 커져서 그 재료가 그냥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화 세라믹은 열 팽창 개수가 낮습니다. 이것은 온도 변화에 따라 세라믹이 거의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고온 환경에서 가열과 냉각이 반복되는 경우 열 팽창이 큰 재료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피로와 구조적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화 세라믹의 낮은 열 팽창은 이러한 응력을 최소화하여 심한 열 충격에도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특성은 가마의 수명을 연장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 직면하는 항공우주 부품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세라믹의 다공성 구조입니다. 일부 용도에서는 조밀한 세라믹의 낮은 열 전도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공성 구조를 가진 단열레와 세라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공기나 어떤 기체든 훌륭한 단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체보다 열 전도율이 훨씬 낮습니다. 기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든 분리되어 있든 이런 구조를 만들면 공기가 재료 내부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갇힌 공기는 열 전달에 추가적인 장벽 역할을 하여 재료의 전체적인 열 전도율을 낮춥니다. 이것은 마치 깃털로 만든 코트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깃털 자체가 아니라 깃털이 가두는 공기입니다. 이러한 단열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다공성이 신중하게 조절되며 그 결과 가볍고 열을 매우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소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화 세라믹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구성과 특성에 따라 내화 세라믹은 여러 종류로 분류되며 각각은 특정 용도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실리카 세라믹은 경제적이며 유리 제조용 가마에 사용되고 알루미나 세라믹은 우수한 기계적 및 열접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시아 세라믹은 시멘트 가마와 같이 매우 높은 온도의 염기성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탄화규소 세라믹은 특정 농도에서 높은 열 충격 저항성과 우수한 열 전도성을 결합합니다. 또한 온이는 내화물을 구조적이고 내식성이 뛰어난 치밀 내화물과 더 다공성이며 열 손실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단열 내화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소재들은 어디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사실상 모든 중공업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철 산업에서는 이 내화물들이 고로와 용탕 레이들의 내벽을 감싸며 1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은 금속을 견딥니다. 요리 산업에서는 이 내화물들이 용용 탱크를 형성하여 그곳에서 모래가 액체 유리로 변하게 됩니다. 시멘트 생산에서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회전 가마가 내화물 라이닝에 의존하여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유 공장, 폐기물 소각로, 보자기 가마, 심지어 가정용 벽난로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내화 세라믹을 사용합니다. 당신의 벽돌 바베큐 그릴이나 장작난로도 직접 불에 닿을 때 구조 전체가 금이 가지 않으려면 내화 벽돌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화 세라믹은 지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주 탐사에도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우주 왕복선이나 우주 캡슐이 어떻게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불덩어리가 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해답은 첨단 내화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열 차폐막이 있습니다. 재진입중에는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온도가 1650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을 덮고 있는 고순도 실리카 타일과 같은 소재는 이러한 극한의 열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열을 분산시키고 우주선 내부 구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주 비인사들입니다. 로켓에서는 배기 노즐과 주요 부품들도 내화 세라믹이나 세라믹 복합재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엔진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도 고장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료공학의 극한이며 인류가 우주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콘텐츠가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저희가 이 플랫폼에서 계속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에서 소개도 받아보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저희가 추천하는 강좌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 휴대폰을 이 QR코드에 대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저희 강좌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곳에서 엑셀, 3D 모델링, 오토캐드, 화술 등 다양한 강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강좌들은 저희 채널에서 직접 선정한 것으로 그 품질을 자신 있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을 시작하고 싶거나 소셜미디어용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시다면 이 QR코드를 통해 저희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장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재료들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화 세라믹의 또 다른 흥미로운 활용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대화를 이어가 봅시다. 여기 옆에 여러분이 꼭 봐야 할 흥미로운 영상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호기심도 더 키워보세요. 힘이 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멤버 가입도 고려해 주세요. 공화도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